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적자 경영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문화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면서 10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5월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설공단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이 대공원부터 예. 고양시 벽지에 있는 화장장과 묘지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그 관리하는 시설들이 다 있나요? 서울 시내 전반과 서울시 외곽에도 시설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개 시설이나 돼요? 관리하는 게? 전체 22가지 종류의 시설 개소를 하면 수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요. 통상 하루에 500만 명, 서울 시민 전체 절반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한번 들리신다. 이용하시는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벌써 이제 올해 6월이면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니까.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벌써 절반 임기를 좀 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3분의 2가 지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사장 취임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시민운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 행정가로서 이사장직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뭐 서구적 의미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애드보카시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을 국회나 대의기관인 국회나 행정이 직접적으로 다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NGO가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행정에 어떻게 잘 반영할 건지를 늘 고민하는 것이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업역과 일과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고 그 덕택에 많은 도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하셨어요. 무슨 계기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까? 우리 공단이 창립한 지가 벌써 33년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 최초의 지방공단으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료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디고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하고 시민들은 철밥통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또 섬세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받아 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계획까지 해서 지난달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혁신안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장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장하고 묘지, 봉안당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에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시점에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을 모시게 되는데 굉장히 고비용의 장례비를 이미 치른 후에 저희들한테 오시더라고요. 예. 모 장례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서울시만 하더라도 화장이 한 85%에서 90% 사이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 매장 문화 중심의 장의용품을 예. 그대로 쓰면서 굉장히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에 카운슬링을 하게 되면 예. 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심지어 한 3분의 1 가격으로 건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약속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설공단이 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면 개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네. 월드컵 경기장 하면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떠오르실 테고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예. 불행히 또 이 공간에는 K리그 1부 리그 선수들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약 전체 한 550명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도 한번 그 그라운드를 뛰면서 즐길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썬데이 리그라고 한번 직장 축구 동호회 32개 팀을 모셔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올해부터 훨씬 더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된다면은 무슨 비용이 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은 이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너무 시민들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좀 바꾸자 그래서 102만 원 받던 것을 예. 69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빌리는 건가요? 그게? 2시간 두 시간 기본입니다. 빌리는 거. 그래서 규모나 시설의 측면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저렴하게 네. 가격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공개를 하게 되면 잔디가 망쳐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월드컵 경기장 잔디 면적이 약 9천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전체를 잔디를 다 새 걸로 교체할 경우에 약 1억 원 남짓하게 비용이 드는데요. 그런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고 저희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책임 있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시민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네. 어디다가 예약을 합니까? 저희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나 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공예약 서비스 쪽에 네. 접근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뭐 그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 포트홀 이런 게 생기면서 안전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포트홀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예, 아무래도 도시 고속도로상에서 과속으로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 포트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 우리 직원들이 30개 반이 있습니다. 네. 바로 확인한 순간 바로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즉 시민들한테는 6시간 이내에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4분의 1로 그 복구 시간을 단축시켜서 안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다 시설공단에서 보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소위 이제 자동차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군요. 발생하는 포트홀은 저희들이 책임 있게 안전하게 네. 관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전용도로 사고 다발 위험 구간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가 이제 넓어졌습니다. 4차선인 것이 8차선으로. 근데 이전에 도로가 이제 편경사, 그러니까 즉 우회전을 하는데 왼쪽이 낮으면 그 원심력이 너무 커져서 차가 전복될
예. 우려가 커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구간들이 강로와 올림픽대로에 한 5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예. 이 구간을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사를 올해 진행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동차 전용도로 미세먼지 수치도 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뭐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일상생활에서 이제 괴로운 부분이 아마 미세먼지일 예.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물론 기상 문제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 자연 현상을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능력을 갖고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그래서 시민들께 이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물을 실제로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잡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노력에 비해서 서너 배 노력을 더 집중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청소를 하게 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공공기관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그 채용 비리 문제도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했다고요. 예, 아무래도 채용 문제라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국가 의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리의 문제에 이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외부 위원으로 면접을 네. 하고 기본 그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의 장벽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향력 개입을 이제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날 면접 본 사람들을 그날 당일날 합격자를 발표하는 소위 이제 원데이 결정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면 다른 외부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신입사원 면접 보실 때 그럼 외부위원이 면접을 본다면 예. 이사장께서도 면접을 안 봅니까? 뭐 저는 이제 한 번도 면접을 본 적도 없고요. 예. 이전에는 이제 외부위원이 60% 내부위원이 한 40%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40% 목도 아예 그렇군요. 없애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777 어린이 왕국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개원한 지가 42년째가 됩니다. 굉장히 낡았지요. 또 2006년에 입장료를 없애면서 사실 뭐 광진구 지역에 근린공원화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린이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7개의 정말 체험하고 같이 참여하는 축제 그리고 70개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7개의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의욕적으로 도입해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죽기 전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이제 버킷리스트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야심찬 계획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도 필요할 테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 오는 2017년까지 350억 원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겠다. 해서 자립 경영을 시작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뭐 우리 사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는 비효율이 여전히 많이 이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즉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공익이나 편익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능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다 이렇게 저희들은 꼼꼼하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적자가 좀 쭉 꾸준히 이어졌나요?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수입이 100이라면 지출이 100이라면 수입이 약 78% 수준. 그러니까 22% 정도가 적자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뭐 서울시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9811번님. 장의 절차 비용 간소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 시설공단만 하는 예. 사업이 아니고 일단 1단계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등에 있는데요. 예. 서울의료원과 협업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5월 1일 날짜로 예. 시작을 할 생각인데요. 그렇군요. 저희 홈페이지 기본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와 서울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서울 공공 장례식장으로 접근해 주시고 예.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카운슬러가 그쪽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 고인에게 예의도 갖추면서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예. 충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부터면 다음 달인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서울시설공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설공단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설공단은 그동안에 그야말로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즉 시설을 깨끗하게 예.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30여 년 동안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 그 시설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자산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즉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저희들이 깊게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설 관리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예.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충분히 발굴해서 그 부분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께서도 저희 시설공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모니터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봄꽃이 흐드러지는 계절이 왔는데요. 이 봄꽃 하면 벚꽃, 진달래 등 다양하지만 샛노란 개나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응봉산에서는 금, 토, 일 3일간 개나리 축제가 열렸는데요. 활짝 핀 개나리꽃도 구경하고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즐길 수 있었던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응봉산이면 어디에 있는 산인가요? 네, 응봉산이 성동구 쪽에 있는데요. 왕십리 부근에 있는데 이 경의선 응봉역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쉽게 찾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응봉산 팔각정 부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들리는 음악이 아마 그 축제 음악, 축제에서 나오는 음악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합창단 공연이고요. 네. 네. 네, 이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 대한 소개를 성동구청 정원호 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올해 이제 18회째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응봉산 개나리가 만개하는 시즌에 학생들의 사생대와 백일장 중심으로 하루 정도 치러졌던 대회인데 이걸 올해는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일에 걸쳐서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꽃 축제하면 대부분이 벚꽃 축제를 많이 하는데 저희 응봉산은 온 산이 봄에 개나리로 물듭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서 보이는 곳인데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개나리 축제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저희 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100일장 위주였는데 네. 이번에는 여러 부대 행사가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봄꽃 축제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페이스 페인팅과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있었고요. 또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예쁘게 가운을 써주는 곳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근현대 사진전과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도 마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꽃놀이와 함께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축제가 100일장 또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게 함께 열린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첫날인 금요일에는 초등부 그림대회, 토요일에는 가족 100일장과 중고등부 그림대회가 야외에서 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첫날 그림대회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411명의 학생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팔각정 주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저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각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날은 가족 100일장에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시민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성동구에 사는데요. 개나리 축제가 응봉산에서 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나왔어요. 네. 오늘 꽃도 개나리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 또 응봉산에도 올라오니까 산책도 하는 거, 맛있는 것도 먹고 나와서 글 쓰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일장에 와서 글짓기를 하고 이런 풍경들을 보니까 정말 멋지고 여기 온 거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풍경도 볼 수 있고 친구랑 같이 오니까 더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든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네, 어제 날씨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 시민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네, 제가 찾은 토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도 비치고 낮 기온도 꽤나 포근해서 응봉산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가족끼리 혹은 친구, 연인과 함께 사진도 찍고 싸가지고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자친구랑 봄맞이 꽃 구경하려고 놀러 왔어요. 신도림 쪽 사는데 여기 개나리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사람도 많긴 한데 꽃도 너무 예쁘고 다양한 행사도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저 먹을 거 먹고 쿠키 만들고 달고나 만들기도 하려고요.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동대문에서 가족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가족하고 놀러 오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가 지역 축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봄꽃놀이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조카도 데리고 같이. 근데 너무 예뻐서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여기 와서 팔각정 구경하고 그리고 여기 한강도 보여가지고 한강 구경이랑 이렇게 꽃 구경이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네, 이제 개나리 축제는 끝났고 네. 또 가볼 만한 꽃놀이 명소가 있을까요? 네,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끝이 났지만 아직 벚꽃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쯤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벚꽃 명소하면 대표적으로 여의도 윤중로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는 10일에서 15일까지 계속되고요. 이외에도 유명한 곳이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석촌호수에서도 벚꽃 축제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알려진 곳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을 좀 피해서 다른 곳 없을까 하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숨은 명소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입니다. 이 산 자체가 크진 않지만 벚나무가 3,000그루나 된다고 하고요. 네. 10일에서 14일 사이에는 음악회도 있어서 하루 한 번 이상 문화 공연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양천구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이나 종로구 삼천공원, 동대문구의 중랑천 벚꽃길도 좋고요.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금천 구청역까지 이어진 벚꽃 십리길과 양재 시민의 숲으로 이어지는 양재천 벚꽃길도 봄나들이 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남산 벚꽃길이 빠졌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2015 경기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서 잊혀져가는 전통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하는데요.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최병갑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가 올해 경기 민속문화의 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의 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그 민속문화회는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도 단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 이제 경기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그 경기도에서 국립민속박물관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경기 민속문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나요? 우선은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 그 민속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시고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제공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5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무형문화의 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 조사를 했고 그 경기도의 제사 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조사를 했고요. 이런 조사된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도록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정보를 좀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조사 연구된 그 문화유산을 전송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전래놀이 같은 게 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전래놀이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래놀이왕 선발대회 이런 거를 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 2015년 경기 민속문화의 사업 많이 지니는 어떤 특징 있을까요? 네. 저희 경기민속문화의 금년의 슬로건은 경기 어떠하니 있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도민들께서 경기 민속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요. 예. 사실 경기도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이제 경제 개발이 됐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통 문화가 좀 많이 잊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를 좀 관심들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효문화가 가장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경기도 내 윤건능이라든지 이런 효에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이런 지역 등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일반 어린이부터 많은 그 도민들께서 많이 좀 그 전통적인 의미의 효를 현대적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 그 경기도에는 종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번 그 해를 통해서 경기도의 종가를 좀 소개하고 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관내 시군과 연계해서 그 경기도의
그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민속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민들께서 이런 관련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행사 외에 그 밖에 또 중요 행사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선포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민속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체험, 경연 뭐 이런 거를 한데 아우르는 경기 민속 축전이 9월 5일부터 6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그 경기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경기민속문화 특별전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뭐 경기 종가문화 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내고장 민속 행사 등을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도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1시 30분부터 그 수원 화성 행궁 광장에서 그 선포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식전 행사로 여러 가지 퓨전 민요라든지 그 이천의 그 거북놀이 공연 그리고 이제 그 양주 별산대 놀이 그리고 용인 백중 호미시시 농악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주말에 오셔가지고 같이 좀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네. 이 행사는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와서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사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선포식이 좀 오시면은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속 축전 이게 이제 9월 5일부터 6일까지 돼 있고 예. 특별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경기도 박물관 그리고 각 그 시군별로 예. 이렇게 지금 지역이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민들께서 직접 시간이 되시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좀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어디서 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좀 자세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에 그 경기 민속문화회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자세히 돼 있고 예. 뭐 전화상으로도 뭐 저희 경기도 문화정책과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그 경기문화재단 예. 경기학 연구센터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최병갑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결혼을 앞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 모 매체에서 예비 신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결혼 전 가장 고민되는 준비 과정을 꼽으라는 질문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선택한 신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스드메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간결하게 줄인 표현으로 스드메 특가, 스드메 할인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드메와 같은 새로운 말은 외래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므로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표현보다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촬영, 예복, 화장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월요 책방 오늘 골라온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형제의 나라 터키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 이스탄불 근교에는
착한 자판기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이 자판기 상단에 빈 깡통이나 페트병 등을 밀어 넣으면 자판기 하단에서 물과 사료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픔과 갈증에 굶주리는 유기동물을 위한 먹이가 나오는 것인데요.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굶어 죽는 개와 고양이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그래서 착한 자판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예. 그 뭐 동물들을 위한 아주 좋은 취지인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착한 자판기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이 자판기 설치로 인해서 유기견이나 유기묘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행여나 그 유기동물들로 인해 질병까지 퍼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버려진 반려동물 이야기는 남의 나라 문제뿐만 아니죠. 예. 실제 우리나라에도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9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봄인데요. 날씨가 슬슬 풀리는 3, 4월 이사철이잖아요. 이사들 예. 많이 하시는데 이사철에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늘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7, 8월 여름 휴가철까지도 계속 버려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동물을 키웠다가 이제 필요가 없다.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데요. 버려진 동물들은 구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처를 찾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가 되는 게 지금 실정이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정미 씨도 반려견이 있죠? 예. 토토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친구는 믹스견이에요. 어떻게 믹스견이에요? 그 요크셔 테리어하고요. 그다음에 시츄 믹스인데요. 되게 예뻐요. 그렇군요. 네, 저를 굉장히 자기보다 밑에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방에 와서 똥 싸고 그래요. 그 주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길들이는 법이 있어요. 배운다고 그러셔서 지금 저도 어디 가서 함부로 가서 막. 예. 오늘 뉴스와 관련 책 어떤 거 뽑아오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작가 엘렌 심의 트위터에 공개한 그림들이 이제 귀엽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읽다 보니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따뜻한 힐링 만화였어. 이렇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동화 만화책 고양이 낸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 버려진 반려동물 아기 고양이를 입양한 가족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이 표지가 민트색 체크 표지예요. 그 앞에 고양이 낸시가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고양이 낸시. 어떤 책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요게 일단 동화 만화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구성을 해왔는데요. 예. 구연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곳은 쥐들만 모여 사는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어느 날 밤 덕어 씨는 담요에 쌓인 채 집 앞에 버려져 있는 아기 고양이 낸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쥐 지미의 도움을 받아 낸시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이 아기 고양이 낸시는 도대체 뭘 먹을까? 백과사전을 찾다가 쥐, 새, 우유, 생선 등을 먹는다는 말에 심쿵하고 맙니다. 하지만 덕어 씨는 장고 끝에 낸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죠. 왜냐면 아기 고양이 낸시는 너무 귀엽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아기 고양이를 쉬쉬하며 키울 수는 없어요. 여기는 쥐 마을이니까요. 낸시를 가족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마을에는 반상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덕어 씨가 며칠 전에 아기 고양이를 주었습니다. 에? 고양이요? 그럼 어서 멀리 내보내세요. 고양이라니요. 쫓아내기엔 너무나 어린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애가 이 다음에 커서 마을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마을에서 바로 나갈 테니 낸시를 키우면 안 될까요? 결국 힘들게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되고 아기 고양이 낸시는 쥐 마을에서 크게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걸리는데요. 낸시가 고양이라는 것은 어른들끼리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자. 어린 아이들의 반응도 걱정이고 혹여나 낸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 그냥 평범한 쥐처럼 대해주자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쥐 지미가 아빠 덕어 씨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 저기 내 동생 낸시는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달라? 낸시? 그게 저기 아빠는 별다른 점을 모르겠는데 낸시의 오빠 지미는 생각합니다. 역시 다들 모르고 있었구나. 낸시가 고양이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었어. 낸시가 고양이라는 것을 들키면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안 돼. 그래, 내 동생 낸시는 지미가 지켜줘야 해. 과연 아기 고양이 낸시는 쥐 마을에서 평화롭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종이 다르지만 인정해주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낸시를 여전히 예뻐할까요? 분홍 리본을 좋아하는 마음 착한 고양이 낸시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동물들이 읽는 사람까지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책 엘렌 심의 고양이 낸시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아주 한 편의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데. 네. 이 책은 그러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고양이와 쥐 마을이라서 사람들이 쥐 보기 싫어 이러는데 굉장히 귀엽게 그려지고요. 쥐 예. 마을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읽어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이 아이를 배려해주고 선물 그리고 처음 학교 등교할 때 막 숨어서 보고 막 그래요. 예. 되게 예쁜 얘기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신작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따끈한 신작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은 요즘 출판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를 책으로 옮기던 블룩의 시대는 가고 팟캐스트를 책으로 옮겨놓은 팟북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글의 시대에서 이제 말의 시대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팟캐스트의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책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예, 노유진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지식 생각해봤어? 입니다. 제목이 생각해봤어. 예. 노유진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예,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썩은 정치판 이제 바꿔야 됩니다. 50년 동안 삼겹살을 같은 불판 위에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바꿉시다 정치판. 이렇게 제17대 총선에서 다소 어눌하지만 정곡을 찌르며 풍자와 해악의 진수를 보여줬던 노회찬 대표와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정치계로 진출한 칼럼니스트 출신 전 장관 유시민. 예. 그리고 미학자이자 말 한마디가 늘 주목받는 현재 예능까지 접수했죠. 트위터리안 진중권. 예. 그러니까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세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든 명칭 노유진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책인가요? 네, 이 프로가 뉴스보다 많이 듣는 방송으로 소문이 났대요. 예. 지금까지 4,200만 다운로드, 팟캐스트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다룬 이야기 주제 중 14가지를 뽑아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방송을 듣지 않은 청취자라도 남녀노소, 지역 불문, 세대를 초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 쓰면서 자료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보는데 네티즌 리뷰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인 책은 이 책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읽으신 분들이 전부 만점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쉽게 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좀 문외한이라 읽을 때 좀 걱정이다 했는데 열어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하셨었잖아요. 그 얘기 그리고 땅콩 해양 사건, 국가 안보, 한창 붐을 일었었던 피케티, 그 피케티와 부의 불평등, 유전자 조작, 극우와 일배, 카톡과 사생활, 핵, 북한 인권, 기초연금하고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고요. 진화 심리학 등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정치 부분에 대한 주제 중에서 한 대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조직 논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유시민이 언급한 내용을 적어놨네요. 권력자 주위의 비선 조직, 즉 측근이 있다는 것.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합니다. 대통령에게 비선 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봅니다.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으로 싸워야지 자신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질문에 노회찬 전 대표의 말은 비선 조직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 뭐 이제 그 안에서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들의 입장을 폭넓게 다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리더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동안 그 지금 현 정부 실세가 누구냐 이런 것도 관심이었는데 네, 실세의 맞아요.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유시민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실세는 권력자에게 아무 때나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 권력자를 만나서 아무런 이야기나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권력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실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군요. 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모든 사회 문제에 약간의 관심이 떨어진 이 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휴대폰 끝자리 수가 9811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